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금요일 날은 두 분의 기자님이 출연하셔서 네. 또 재밌는 또 기사에 나오지 않았던 재밌는 뉴스 이야기.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거라면 굳이 네. 언더스탠딩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딴 데서 보세요. 네, 뭐 딴 데 정리 잘 돼 있는 거 네. 그런 거 보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쭉 저희도 같이 보다가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은 것만 그런 해드리니까 것만. 예. 언제 오셔도 여러분은 남는 장사, 네. 우리는 손해 보는 장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평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 좀 해주시고, 선형 크리에이티브 여기 카달로그 입찰 서류 잘 만들기로 아주 소문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수주하는 걸로 아주 그냥 유명한데 뭐 다들 이용 좀 해보시고 예. 집에는 이런 거 하나씩 걸어 두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성아 씨. 네, 아이들 공부방에 해놓으면 성적이 막 이렇게 오르고 거실에 걸어놓으면 남편이 일찍 들어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장수동 기자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장선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웃깁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예? 사장님도 먹고 살기 힘드시군요. 그럼요. 오늘은 3기 신도시 네. 얘기죠? 예. 예, 맞습니다. 이 신도시를 만드는 공기업이 있잖아요. 네. LH라고 토지주택공사. 뭐 말이 많았던 곳인데 음. 여기 사장님이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 했는데 이 진짜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 신도시 계획 나오면 늘 늦어지잖아요. 네. 저희는 왜 맨날 늦어질까? 저 때까지 정말 되긴 돼? 뭐 이런 하는, 생각들을 네. 많이 했는데 그게 왜 좀 늦어지는지 일정대로 잘 안 되는지 그걸 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힌트, 범인이 있었어요? 네 힌트를 하나 주셔갖고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3기 예. 신도시가 왜 안 되느냐? 3기든 4기든 신도시가 잘 안 되는 네, 이유. 왜 그러지? 요런 기사 며칠 전에 좀 보셨나요? 저 화면 네. 잠깐 보여주세요. 그 이한준 LH 사장이 부채 비율 제약에 3기 신도시 조성이 늦어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조금 멘트를 제가 그 기자단 풀을 구해서 한번 읽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하고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이 실제로 LH로 오면 일정이 늦어진다. 이유가 뭘까? 이 정부에서 정한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춰버리는 것이다. 부채 비율을 못 맞추면 경영 평가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이다. 뭐 여기서 뭐 한두 마디 더 붙였는데 경영 부채 비율을 맞추는 건 LH의 소수의 임직원을 위한 거지 나라를 위한 게 아니니까 나는 부채 비율을 못 맞추더라도 신도시 보상 업무를 빨리빨리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저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제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도 뭐 이걸 실무적으로 하는 건 LH잖아요. LH가 토지 보상과 LH가 땅 사고 네. 공사하고 땅 만들고 뭐 땅 만들고 그래서 민간에다 팔지 않습니까? 공사업체들 선정도 네.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공사 계획이 계획대로 뭐 착공 보상이 끝나고 착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LH가 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첫 번째 단계가 토지 보상인데 네. 토지 보상을 빨리빨리 해야지 착공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LH가 않습니까? 토지를 사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땅 주인한테 돈을 주고 토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여기는 다 신도시니까 이제 다 저희한테 팔고 떠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버냐면 땅을 일단 산 다음에 네. 초기에 산 다음에 예. 그걸 제품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마지막에 이제 민간업자들한테 팔아서 여기도 아파트 지으세요. 네,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LH 자금들이 많이 투자가 돼요. 투입이 되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나중에 회수하는데 예. 이 초기에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이제 사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LH도 뭐 나라에 빌리던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곳에서 빌리던 뭐 공사채를 찍건 이렇게 해서 이제 빚을 내서 돈을 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부채 비율이 뭐 그전까지 뭐 LH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좀 빚이 많은 공기업이라고 해서 상당한 강도의 구조조정도 하고 빚 축소 작업을 해서 보시면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 부채 비율이 꽤 높았었는데 지금 21년, 22년
보면 200%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줄이고 돈을 좀 벌어서 부채 비율을 낮췄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 덩치가 큰 공기업들을 좀 묶어서 니네는 좀 재무적으로 위험하다. 구조조정도 더 하고 빚 규모도 좀 줄여서 그 계획을 제출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LH가 그럼 우리 지금 22년에 한 220%인데 예. 한 6년 뒤 그러니까 2026년에 207%까지 낮추겠습니다. 네. 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때까지는 쫙 계획대로 잘 되다가 여기 22년 요 계획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거든요. 예. 22년만 해도 뭐 당기 순이익이 1조 4천억 원 나오고 21년엔 4조 원 벌고 뭐 이랬어요. LH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땅 사서 아, 네. 땅 판다.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사서 토지를 조성해서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비싸게 뭐 비싸게라기보다 원가보다는 더 받고 판다. 그게 비싸게. 원가엔 알겠습니다. 적정 가격에. 네, 적정 가격에 판다. 어.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벌었다가 네. 21년, 22년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확 꺾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땅은 안 나가.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들 보상해야 될 땅들은 이른 돌아와. 돌아와. 예.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뚝뚝 떨어지는 건데 지금 23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으로는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때 제출한 계획이거든요. 원래는 부채 비율을 이익을 2조를 내서 214%까지 떨어뜨린다고 떨어뜨리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1분기 성적까지 집계가 된 건데 부채 비율은 210 올라갔다. 안 떨어졌다. 더 올라가고요. 땅이 안 팔리니까. 예, 땅이 안 팔리고 지금 한 1,000몇백억 정도 단기 손실을 봤어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채 관리를 엄청나게 빡세게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는데 예.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빨간 진한 색으로 그려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3기 신도시 중에서 1차로 발표된 곳, 뭐 2018년, 19년 요때 발표된 곳들이고요. 네. 요 약간 옅게 나온 것들이 2021년에 2차로 발표된 곳들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보상이 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네. 2차에 이제 발표된 신도시들은 아직 보상 계획이 발표된 곳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늦어지나 봤더니 방금 늦어지는 게 그 LH 사장님 말씀하고 조금 걔를 다 그 속에 힌트가 있는 거죠. 저거를 이제 보상을 해주려면 LH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땅을 팔아야 돼서 부채를 일으켜야 되는데 네. 이미 부채 비율을 자기가 높아서 네. 줄 돈이 없다. 그렇죠. 땅 살려면 빚을 끌어와야 되는데 정부가 빚을 못 내게 하니까. 네.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 LH는 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죠. 그렇죠. LH가 여기저기 땅도 개발하고 주택도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빚을 내서 토지 보상부터 해야 되니까 네. 땅을 팔아서 번 돈을 또 더 열심히 하자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매번 참고서를 계속 사기 때문에 네. 엄마가 돈을 줘도 넌 계속 돈을 달라니 진짜 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칭찬은 못할 망정 네. 뭐 이렇게 더 돈을 쓰고 그래라고 하면 네. 아무 일도 안 하면 부채 없죠 LH. 그 좀 기준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는 뭐 방향이야 맞겠으나 방향이 틀리다니까요. 토지 보상을 해준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떤 정부라도 네. 왜 LH를 왜 공기업을 쪼는 걸 네. 부채 비율로 왜 하느냐. 부채 비율로 하냐. 아니 그 어떤 공기업도 일을 안 하고 놀면 부채가 안 생긴다니까요. 네. 그럼 일 안 하고 놀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 말 하기 전에 예. 여기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통 여기 앞에 왕숙, 교산, 창릉이 이제 앞쪽에 발표된 3기 신도시라 그랬잖아요. 요 뒤가 광명시 2차로 발표된 곳들이고요. 보통 이렇게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보상에 착수하는데 대개 한 2년 정도면 보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근데 이게- 2년만 버티면 되네요. 그렇죠. 뭐 집 땅 주인들은 2년 뒤에는 웬만큼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에 지정이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지정도 좀 늦어졌어요. 요 사이에 그 유명한 LH 사태가 벌어졌어요. 직원들이 먼저 해먹은 사건. 해 먹었다고 이제 의심되는 사건. 예. 근데 아마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제가 팔로우를 못했는데 아마 예. 약간 유야무야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튼 그래서 좀 늦어져서 22년 11월에 지구지정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토지보상 계획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국토부에서는 24년쯤이면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말이 돌면서 이거 24년에 보상하기 힘들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그쪽 뭐 지역 그 LH 해당 지역 지부에서 이거 26년쯤에나 이거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들이 돌았어요. 그때 막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주민들이 막 이렇게 데모하고 계속 나가서 뭐 우리는 3등 시민이냐 이렇게 데모도 하고 막 연간 이자가 1,100억씩 나가니까 빨리 좀 보상 계획을 확정해 달라 이렇게 데모를 하다 보니 했을 때 이제 거기 국토부에서는 LH에서는 돈이 없다 우리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사연인지 대충 감을 잡았는데 네. 남양주, 왕숙, 뭐 어디 교산 표좀 계속 보여주세요. 등등도 토지 보상을 해야 되면 돈이 똑같이 나갈 거고 예, 예. 뭐 돈을 한 2천만 원어치 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5조, 6조 이렇게 하니까 예. 광명은 10조나 들긴 하지만 왕숙, 교산, 창릉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건데 네. 저거는 2년 만에 뭐 할 때는 저기선 부채 비율이 안 늘었습니까? 왜 다 잘하다가 광명 시흥 할 때만 부채 비율 높다는 얘기를 끌고 왔어요? 사실 이때도 부채 비율이 높긴 했죠. 근데 네. 부채 비율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좀 떨어지는 추세였고요. 여기 보면 20년, 21년, 22년 떨어지는 추세였죠. 요때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때 막 예. 3, 4조씩 버니까 부채 비율을 안 높이고도 옛날에 보상했던 건 이제 땅을 같이 팔았나 보군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부채 비율 자체는 좀 떨어지는 축이 했고 결정적인 거는 이때 뭐가 나오냐면은 2022년에 6월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잡겠다고 해서 재무위험 기관으로 이제 덩치 큰 데를 지정해요. 뭐 한전, 여기 LH 이런데 덩치가 크고 부채 비율이 200% 넘는 데는 니네 자구 노력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춰라. 그 계획을 갖고 와라. 예. 했고 이제 LH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을 207%까지 맞추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딱 냈는데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 광명시흥이 본격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보상 규모도 10조나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가 총 부채가 한 뭐 150조 정도 되고 여기 총 자본이 한 60조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1조씩 끌어오면 그 부채 비율이 한 1%에서 1.5%포인트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LH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빚을 내는 게 어떤 빚이라도 좀 걱정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PF장 망가졌다고 정부에서 LH가 그 부실하다는 사업장 사서 직접 시행을 하든지 갖고 있다가 좀 뭐 딴 데 팔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뭐 한 3, 4조 정도로 LH가 또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미룰 수 있는 거 중에 최대한 미루는 게 이제 광명시흥의 토지 보상을 뒤로 미루면 그 시기가 좀 분산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LH가 10조 원을 3년 안에 보상하는 거와 5년 안에 보상하는 거는 연간에 3년 안에 보상하려면 LH가 3.3조. 3.3조의 재무 부담이 지지만 이거 5년으로 늘려버리면 1년에 2조만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부담이 확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H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왜 그 공기업 평가 기준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따위로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공기업을 관리는 해야 할 것 같고 디테일은 모르니까 네. 줄 세우고 특히 우리 국민들은 공기업 개혁하라고 그러면 공기업보다 연봉 낮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해서 공기업 줄 세우고 군기 잡고 정권 초기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매번 할 때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기는 방만하군 아니군 하는 걸 정성적으로 따져봐야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3기 신도시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갑니까? 네. 뭐 경고 뭐 이렇게 해서 평가해야지. 부채 비율 200% 넘으면 삐삐삐, 네. 200%안 넘으면 반짝반짝. 네. 아니 그렇게 평가하려면 중학생도 평가하죠. 부채 비율 보고 다음 중 200을 넘는 아이를 골라서 혼내주시오라고 하면 그 누가 못합니까 그걸.
나란 일이 쉬워요? 알겠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보상이 늦어지면 네. 주민들은 아유 아쉽구나. 네. 예 정도입니까? 아니면 늦어지면 불편이 많습니까? 불편하죠. 뭐 당연히 불편한데 예를 들어서 뭐 농사 짓던 분들은 보상금이 뭐 24년쯤에 나올 테니까 나는 지금 이쪽 조금 다른 동네 가서 땅을 사서 일단 대출 받아서 예. 땅을 사서 거기서 농사질 준비를 하고 여기 24년에 땅 팔려서 돈 나오면 빚 갚고 거기서 농사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분들은 네.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게 계속 이자만 쌓여가잖아요. 지금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상 계획이 빨리 나와야지 이제. 왜 내 땅 보상 안 해주냐? 난 이미 네. 다른 데도 다른 데로 갔는데. 빚내서 네. 땅 아니 샀는데 그 토지 보상 받기 전에 왜 받기 전에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땅은 미리 사놔야지. 닫고 나서 사가려고 하면 다들 먼저 사가고 먼저 없고 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죠. 미리 세놔야죠. 미리 해놔야 되니까 먼저 나가는 거다 돈도 받기 아니, 전에. 그럼요. 선행학습 왜 합니까? 와.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거기에 이제 뭐 사업하셨던 분들도 다른 땅을 찾아야지 사업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꺼번에 돈 나온 다음에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뭐 광명 시흥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이거 지금은 뭐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상을 두고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주변 집가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집가들은 빠르게 오르는데 네. 여기는 아마 그 공시가의 뭐 1.5배에서 1.8배 그 사이에서 아마 보상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야 주변 땅값은 저런데 왜 우리 땅값은 이렇게 우리 감정 가격은 이렇게 낮아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여튼 보상이 내 땅이 정부에 수용이 되는데 대체 언제 수용될지도 모르고 그 얘기가 가타부타 말도 없으면 답답하겠죠. 재산권은 계속 이제 제한받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분들이 안 판다고 해서 안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강제 수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야 이거 골치 아프네. LH만 좀 네. 저 그러니까 평가 LH도 기준 사실 이상하다. 지금까지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예. 여기가 보상이 안 되는 게 여기 다른 데보다 좀 크고 예. 지금 인원도 없고 예. 그래서 여기 보상이 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열받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재무 구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연시키려고 사실 그 부담을 우리한테 떠넘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금 토지 보상 인원이 2명이라고 그래요. 2명이었다고 해요. 얼마 예, 전까지. 예. 그 넓은 땅에 토지 보상을 LH 담당 직원 2명이 한다는 건 정말 한정없이 보상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도 그러네. 어차피 안 나갈 거니까 네, 그냥 네. 잠깐 쉬고 있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분들은 이제 엄청 열받죠. 화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조금 그게 10명 정도로 증원됐다고 하는데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마침 LH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아. 사실 이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뒷 도시들은 예. 사실상 우리가 재무 구조 때문에 빨리 쉽지 보상을 않다. 해주기 쉽지 않았다. 근데 그게 사실 LH의 경영평가랑 관계가 있고 LH의 경영평가라는 게 사실 직원들의 성과급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재무 성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재무 성과의 비율을 공공 경영 평가에서 이제 배점을 2배 이상 올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확실히 큰 이제 점수 차이 얼마 안 나는 데서 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LH 직원 입장에선 요 경영 평가가 되게 민감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뒤로 밀렸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을 한 거죠. 그럼 LH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요것만 예외를 해주고 네. 해주면 우리가 바로 토지 보상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LH 좀 사장님은 우리 좀 평가 좀 잘하게 우리 해주세요. 평가 못 받아도 어. 우리가 뭐 경영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보상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취지에 발언을 한 거죠. 이제 이번에 새로 됐잖아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된 박상우 장관이 예. 사실 전직 LH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되고 나니까 야 일하는 거 갖고 와봐 보니까 왜 일들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장님 저 우리가 일하면 부채 비율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야 일하려고 뭐 했는데 부채 비율이 뭐가 중요해? 부채 비율 올라가더라도 일을 해야지. 그럼 일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임 사장님이랑 좀 다르네.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지금까지 LH도 네. 왜 공기업 평가 기준을 그따위로 만들었습니까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LH도
그래 그럼 우리 일 안 하지 뭐. 음.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냐는 거죠. 아 부채 비율로 평가하는구나. 그럼 부채 비율 낮추지 뭐. 자 일 올 수도 없. 그럼 이거는 그럼 아유 진짜 똑같아 정말. 네. 아무튼 알겠어요. 뭐 그 구체적인 맞는 말이네. 뭐 맞는 왜 이렇게 말이죠. 맞는 말만 하지? 아니 2%는 늘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입맛에 맞으면 틀리다고 맞으면 옳다고 하고 네. 여러분 입맛에 안 맞으면 틀리다고 해서 그렇지 네. 항상 맞는 말을 합니다. 네, 오늘 맞는 말 불편할 때가 있고 안 불편할 때가 있어서 맞는 말 그렇지. 같습니다. 인정.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말고 그때 뭐 LH 사태 때 하고 왜 순살자이 사태 다 엮여 있어서 예.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부도 웬만하면 갈구는 쪼는 쪽으로 약간 포지션을 잡은 것 같긴 해요. 그때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압박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사장님이 그 부채 비율 따지지 않고 그 하겠다? 저기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당겨질지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 되면 아마 LH 직원들 성과급은 아마 못 받을 겁니다. 여기가 아하. 지난 3년 동안 경영평가 성적이 D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도 이것 때문에 또 부채 비율을 못 맞춘다고 하면 배점이 떨어져서 뭐 평가에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 같긴 하는데 기획재정부랑 그 방법을 얘기를 해본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부채가 좀 올라가지만 네.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만 이제 그게 계속 올라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땅을 조성해서 팔잖아요. 예. 토지를 팔게 되면 그걸 다 이제 다시 회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런 구조인데 예. 그걸 이제 잘라서 뭐 몇 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높다. 니는 D 이런 어떤 평가 방식은 사실 어떻게 봐도 평가 자체로 봐도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LH 특성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갖고 기획재정부랑 논의를 해본다는데 제가 뭐 기획재정부에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뭐 사장님이 그거 계획 정도로만 말한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다고는 해요. 기재부랑. 네. 근데 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좀 공공기관에 맞춰서 맞춤형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로만 하면 이렇게 되게 성기고 큰 칼로 무딘 칼로 막 잘라대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조금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속도를 조금 낼 수 있을까요? 여기 빨리 내야지. 저희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호 주택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LH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어요. 3기 신도시에 이제 공급한 땅이 뭐 창릉지구라든지 그 전에 했던 뭐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이런데 2기 신도시인데 여기 땅 이제 막 매각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매각이 잘 안 된다고 해요. 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뭐 LH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부채 네. 비율.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하면 안 됩니까? 직접 LH가 네. 부채를 조달해서 네. 땅을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니까 뭐 네. 당연하긴 할 텐데 네.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니 지금 이제 차입을 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예.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빌리거나 이제 채권을 찍어서 하는 건데 올해 아마 작년보다 올해 채권 발행 규모가 뭐 1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작년보다는 한 2조 원 이상 늘어난 거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PF 사업장에서 부실 PF 사업장 나온 거 떠안으려면 돈이 뭐 3, 4조 원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도시 기금을 빌리던 이제 시장에서 채권을 더 찍건 하는 방법으로 조달은 해야겠죠. 이 땅인데 안 팔리니까 사실 그 조달 규모가 더 커질 수는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들 이제 조성한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들어오는 걸 기반으로 이런 계획을 짰을 텐데 예.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업 평가를 할 때 네. 부채를 가지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것도 우습고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래요. 다 대통령이 됐으면 공기업들 좀 방만한데 손 좀 보라고 하면 자 그럼 부채 비율로 통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네. 대통령들이 디테일이 있어야 야 부채 비율을 통제하면 이런저런 그 일하는 데들도 제대로 일하는 데들도 높아질 텐데 이런 걸 갖고 오면 어떡하냐 당연히 다시 갖고 와라 해야지 일하고 있구만 그렇지 방만하니까 부채가 많지 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냥 오케이 방만해서 부채가 많은 데들도 있어요. 아니 물론 공기업이 일을 하는 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방만도 하죠. 그러니까 부채를 일으킨 돈으로 사업만 했겠습니까? 직원 식당 메뉴도 좋아지게 하고 직원 복지도 하고 카페트도 좋은 거 깔고 했겠죠. 네. 그러나 직원 식당 카페트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하는 금액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숫자를 보면 되지라고 하는 거는 부채 비율을 보면 안 나온다고요. 아니면 부채 비율을 보고 싶으면 부채를 일으켜서 땅을 샀으면 자산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매치되는 자산도 있는 부채는 따로 빼고 자산 없이 부채만 일으킨 거 갖고 와봐. 그렇게 해서 따로 골라내면 뭐 방만한 걸 그 중에서 찾을 수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다 하나하나 디테일을 봐야 되는 거지. 뭐 한편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토지주택공사가 땅이 많잖아요. 수도권에도 땅이 많고 알짜에 이제 부지 사업 부지도 많고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팔려고 노력 안 한다. 네. 그 많이 빨리 팔아서 이제 그게 이제 자산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부채 비율도 떨어지고 뭐 할 텐데 그런 노력을 좀 안 하고 뭐 그냥 계속 좀 문제가 있네. 그게 언제부터 빨간불 들어와서 부채 비율 컨트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역대 주택공사 LH 사장이 누군지 봤더니 네. 지금 사장님은 2022년 11월에 들어오신 분이고 네. 제가 조금 전에 현 국토부 장관이 전직이었습니다 한 거는 네. 전전직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그만뒀다고 나오니까 네. 언제죠? 그게 이제 빨간불 들어와서 일 그만 스톱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지금 빨간불이 언제 들어왔어요? 빨간불이 22년에 들어왔죠. 2022년 몇 월에? 6월에. 6월에. 네. 지금 있는 분하고 그 전직하고 둘이 같이 아니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공기업 평가할 때 항상 들어가는 항목이긴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늘 그 지표는 있었는데 좀 훨씬 강화가 된 모양이네요. 그 전 이번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전 정부 현 정부를 나눠서 그렇지만 그 전에 LH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난 건 맞죠. 왜냐하면 네. 그 3기 신도시도 지정을 해야 했고 되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도심 공공사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정책 사업 투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입금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출자도 많이 했어. 매년 뭐 한 3조 정도는 출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이제 땅 매각이 잘 안 되고 이 새 3기 신도시 후기 지정된 것들의 토지 보상금이 막 나가면서 부채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다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되니까 이제 이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을 한 거죠. 예를 들면 한국전력은 부채 비율이 500%가 넘을 거예요. 그럼 그 부채 비율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전 직원들이 허리띠 졸라매면 돼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표도 안 나죠. 전기요금 올리면 되지. 전기요금을. 네. 그러면 전기요금 올려서 부채 비율 낮췄으면 한전 잘했네. 아니 그러니까 이럴 겁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을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전이나 LH의 경우는 우리는 이래서 부채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소명을 하면 그게 업색트가 돼야 되는데 공기업 평가할 때 그런 개별 사정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다 숫자로만 그게 뭐냐면 그 공기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정성 평가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럼 평가하는 기재부는 이 모순을 모르느냐? 알아요. 예.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거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우리가 봐줬다고 막 그럴까 봐. 그렇게 무대뽀로 평가할 수 있는 그 툴이 있어야 군기 잡을 수 있을 때 군기 잡으니까 공기업들 말 안 들으면 뭐 그거 하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일단 갖고 와봐. 내가 마음에 들면 구제해주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밌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